안녕하세요, 다오맘입니다. 제 주변에 24시간 모자 동실을 한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맘카페에서도 24시간 모자 동실을 비추한다는 글이 많았었어요. 저도 막상 24시간 모자 동실을 하려니 초산맘으로서 겁이 났었는데요. 저의 24시간 모자 동실 후기 및 100일간의 완모 기록을 통해 다른 산모들에게 용기를 드리고자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산 전부터 모유를 줄 거라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주변 지인들을 보면 거의 완전 분유 혹은 혼합수유를 하고 있어 하정우과 전유미 선생님의 책과 유튜브를 보며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유수유 성공 요인으로 신생아가 배고파할 때 빨리 직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기와 산모를 떨어뜨려 놓는 산부인과와 조리원을 비판하고 있었고요. 결국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해서는 24시간 모자 동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죠. 저희 부부는 긴 고민 끝에 24시간 모자 동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출산 전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24시간 모자 동실이 가능한지 문의 후 입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산하자 아이는 신생아실에 보내져 면회 시간에만 면회를 해야 했고 면회 시간에 젖을 물리는 것도 입에 무는 연습만 시키고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산 다음 날부터 입원실에서 모자 동실을 해보고 싶다고 병원 측에 요청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자 동실을 했어요. 오래 데리고 있으면서 분유에 노출시키지 않고 싶었지만 간호사실에서 저희 아기가 너무 운다고 신생아실에 호출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했어요. 어쨌든 제가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자 모유수유 전문가 선생님이 병실에서 젖 물리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후조리원 입소 및 분만 3일차부터는 완전한 24시간 모자 동실을 시작했습니다. 삐뽀삐뽀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태어난 아기에게 제공되는 엄마의 초유양은 소량이지만 그 양으로도 아기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과 조리원에서는 태어난 아기에게 분유를 60cc 정도 주더라고요. 즉 병원과 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체리만한 위장에 많은 분유를 주어 배꼽리를 늘려버리는 거죠. 저희 아기도 24시간 모자 동실 전에 분유를 몇 번 먹은 터라 직수로 젖을 하루 종일 물려도 배고파했어요. 이럴 경우에만 신생아실에 전화하여 분유를 요청하여 먹였습니다. 다행히 모유 전문가 선생님이 중간중간 코치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혹시 조리원에서 24시간 모자 동실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모유 전문가가 계시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리원 5일차까지 하루 9번에서 12번 직수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배고파하면 하루 1번에서 3번 정도 분유 보충을 했어요. 조리원 6일차부터는 제 전량이 많이 늘고 아기도 젖을 잘 물어줘서 하루 8번에서 9번으로 직수 횟수가 줄었고 분유 보충 없이 아기가 잘 자주었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쭉 완모하고 있답니다. 확실히 초기부터 24시간 데리고 있으면서 직수를 하다 보니 저희 몸도 아기에게 맞춰져 유방 우려이 없었고 모유량도 많이 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당연히 유방 마사지도 받아본 적 없고요. 모유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 한다면 조리원에서 유축 라이팅을 자주 했었는데 저는 삐뽀삐뽀 선생님 말씀대로 직수하면서 나와 아기가 합을 맞춰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불필요하게 유축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유 주는 일이 서툴러 조리원 방언에서 아기와 씨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있으면서 옷 갈아입히는 것, 기저귀 가는 것 등등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엄마의 휴식 시간이 없는 것도 맞고요. 그래도 아기를 보면 행복했어요. 확실히 산후 우울감이 들다가도 더 커지지 않았어요. 신생아실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아기 여러 명을 한꺼번에 케어하는 것보다 엄마가 서툴러도 24시간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낮에는 엄마 아빠와 같이 시간 보내면 놀 수도 있고 밤에는 밝은 신생아실 대신 수면 환경을 조정해줘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태어나 고생한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조리원 끝나면 집에서 평생 할 텐데 뭐하러 엄마가 사서 고생하나 싶기도 할 텐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죠. 깨끗한 환경에서 맛있는 밥 먹으며 전문가들이 곁에 있을 때 아기와 지내는 삶을 배워서 나가자. 그리고 집에서 오히려 편하게 지내보자 이렇게 생각했죠.
실제로 병원과 조리원 생활을 끝내고 아기 태어난 지 13일차에 집에 갔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아기가 배고파서 오는 정도는 구별할 수 있었고 옷 갈아입히기, 기저귀 갈기, 속삭이 하기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죠. 그리고 처음부터 모유로 아기 배꼬리를 맞춰 놓으니 신생아인데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로 잠을 자줘서 수유텀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신생아 시절은 자꾸 잠에 드는 아기 깨워가며 가슴 한쪽당 15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먹였고 다 먹고 트림시키면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려 수유하는 게 지쳤었는데 확실히 시간이 갈수록 아기가 집중해서 먹는 법을 아는지 생후 2주부터는 가슴 한쪽당 약 10분씩 총 20분이면 수유가 끝났었어요. 4개월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 수유 시간이 5분에서 8분으로 짧아져 굉장히 편하게 수유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아기 수면 교육도 37일차부터 하였고 덕분에 45일부터 새벽 수유 2회에서 1회로 65일차부터는 아기가 통잠 자면서 새벽 수유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기가 통잠을 일찍 자기 시작한 것, 수면 교육이 잘 이루어진 것, 현재까지 모유 수유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4시간 모자 동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유가 잘 분비되는 신생아 시기에 아기와 모유 수유 합도 맞추고 이 무서운 세상에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다는 것도 느끼게 해주면서 신뢰를 쌓을 수 있었기에 지금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24시간 모자 동시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모유 수유 편하고 길게 하고 싶으시다면 24시간 모자 동시에 강추입니다. 단 조리원 사정을 살펴보고 가세요.